뭐 아들한테 그래도 조금은 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팔려고 해가지고 계약금을 네. 조금 오빠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그 오빠를 상속 그러면 먼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부자였는데 뭐 네. 상속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는 나중에 맞아. 그거 다 막 없앴다 이런 맞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제 같아요. 친구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네, 네, 네. 어떻게 계획도 없이 그냥 편찮으셨는데 이상하게 몇 달 사이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상속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 대부분 다 주택 막 이런 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부모가 세금 낼 돈을 현금을 마련해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저거 받고 저거 팔아서 이거 받고 이러면서 그냥 정확히 막 반토막 이하가 됐어요. 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야 그래도 뭐 남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네. 그 친구는 되게 괴로워했거든요. 뭐냐면 자기가 너무 상속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동안 고생해서 모으신 자산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바보였다고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 친구는. 그렇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남겨놓아서 네. 자녀들을 위해서 줬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거를 상상하지도 못했을 못하셨을 거죠. 거잖아요. 또 저희가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혼 소송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미운 배우자예요. 근데 정말 이 사람한테는 절대로 주고 싶지 않은데 네. 이혼 소송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미워가지고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 그 소송 중인데 갑자기 내가 죽었어? 죽었는데 이혼 소송 중에 뭘 사망을 그래라. 하면은 아직은 배우자거든요. 근데 이 그렇지. 사람한테 다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이라는 것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안 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 그러니까 유언을 해놓거나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서 상속을 정말 미리 알고 좀 공부할 필요가 있구나. 이혼 상담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 어머님이 이제 미국에서 와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유언장 쓰고 오셨다고. 이혼 소송을 하고 오는 중에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에서는 이 유언이나 상속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생활화되어 있지 않아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유언이나 이제 우리는 상속이 죽음이라는 이슈를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예 수면 위로 띄우려고 하질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래서 2006년에 제가 구한의사가 왔는데 저는 그때 처음에 이게 죽음이라는 게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주제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때 이제 유언장을 쓰면서 상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상속이라는 이슈를 늘 가까이 하는 게 좋겠구나 해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네, 공부를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장을 좀 그러니까 자주 써보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 네. 유언이 좀 잘 집행되도록 유언 중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5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자필 유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자필 유언 쓰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요건만 잘 지키면 그래서 뭐 주소 잘 정확히 해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인적사항 잘 적으시고요. 아하. 날짜 잘 적으시고요. 날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법에 정해놓은 사항 확인하셔서 재산에 관한 사항을 상속에 관한 사항을 잘 적어 놓으시고 재산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상속을 하겠다 정해 놓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유언에 대해서는 누가 좀 잘 이 사항을 잘 집행해 달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장 찍으시고 네. 주소 잘 적으시고 그러면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봉투에 잘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투에 넣어 놓으란 것까지 법적은 없지만 네. 이게 이제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걸 좀 해할 수 있으니까 봉투에까지 좀 잘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인을 딱 해라?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사항까지는 아닌데 그럼 이거의 효력은 얼마나 강력해요? 유언장의 효력 좀 얘기해 주세요. 법적으로 상속분이라는 건 1대1대1이에요, 자녀들이. 네. 근데 네, 유언장은 이거를 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거죠. 우선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잘 짓는 놈한테는 땅을 주고, 네. 일을 잘하는 놈한테는 기업을 주고, 어.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 놈한테는 음식점을 주고, 그렇지. 이렇게 네. 적절하게 줄 수 있으니까 유언장이 좋은 건데, 아. 법적 상속분이라는 거는 그냥 일률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유언장이 적절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유언장은 그 개인이 직접 양식만 맞춰서 보고 뭐 인터넷 같은 데도 유언장 쓰는 요령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대로 써서 잘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유언장을 집행할 사람한테 미리 내가 이런 걸 썼으니 네. 뭔 일이 생기면 네가 잘 집행해줘라고 네. 얘기하란 말이죠. 네. 본인의 의사가 확인이 되면은 그게 존중이 돼야 되니까. 그럼 유언장 이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쓰면 좋아요? 뭐 유언- 변동이 있을 때 쓰면 좋아요? 어떻게 네. 해요? 유언장은 이제 최종적인 날짜가 유효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변경시키시면 되죠. 재산상의 변동이 있거나. 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유언을 하셨는데 네. 이미 그 건물이 팔리고 없다. 그럴 그러면 수 그 있지. 유언은 효력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때 변경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컴퓨터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필? 자필 유언의 경우에는 자필로만 쓰셔야 되고요. 뭐 다른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녹음의 경우에는 녹음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정증서 유언은 이제 공증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증인이 작성하는 거라서 작성 방식은 차이가 없고요. 자필 같은 경우에만 자필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약간 이게 하면서 변호사나 누구한테나 약간 자문을 받았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혼자서 이렇게 써놓고 이게 맞게 썼나 고민하지 말고 네. 만약에 그럴 거면은 이렇게 자문료를 좀 드리고 자문 받아도 돼요? 네, 법적인 조언이니까 상담료 지급하시고 자필로 작성하시면 되니까 아, 네. 자문 받으시고. 얼마 전에 한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이 60 가까우면 상속에 대해서 서서히 계획해 놔야 된다. 왜냐하면 네. 이게 멀쩡한 자식들 다 싸우게 만드는 게 상속이다. 네. 그게 사이 좋아하던 애들도 싸운다며. 네. 서로 양보 안 하고 막 네. 엄청 기분 나빠한다 그러대. 똑같이 나눠주는 게 최고라고 막. 네. 그 부모님이 괜히 어설프게 얘기하셨다가 그렇게. 네, 기분만 상하게 만드는 게 상속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다 보면 그 재산이 자녀의 재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렇게 자꾸,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나 네, 이것들이. 부모님들이 돈 쓰는 걸 자녀들 눈치 보인다고 하기 시작할 때가 오더라고요. 몇 살쯤 되면 네. 그런 생각을 가져.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30대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애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거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애들이 부모님 재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엄마 돈 아꼈어 얘기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지금 나 화나게 하려고 나왔어요? 나 진짜 아까부터 너무 열받아갖고 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번 돈에. 아니 공부 부모님이 가르쳐줬으면 됐지. 이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아, 엄마가 그건 못됐다, 평생 애들. 폭력을 당하고 했는데 엄마가 이혼을 못하고 아빠 편을 드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다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엄마가 이혼을 해서 엄마가 재산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엄마 편을 들게 될 것이다. 어머님 보셔라. 그래, 그랬더니 오히려. 네, 진짜 그 다음에 아들이 엄마한테 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네. 그걸 보여줘야 된다. 네. 무슨 가족관계가. 네. 왜 그럴까요? 요즘 돈 벌기가 어려워져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상속은 안 해줄 거다라고 입에 달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교육 같아요. 네. 그게 제일 나아요? 네. 절대 안 해줄 거다라고 일단 교육을 시키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교육 같아요. 그러니까 해줄지언정.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네. 딸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집은 이제 오빠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장가갈 때 해줬으니까 이 집은 네 거다 이렇게 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나중에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 딸은 이제 막 너무 좋은 거죠. 그치. 쓸고 닦고 한가 그 집을. 그 집은 제 거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무 올라서 아들한테 미안한 거야 엄마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계속 여보 아들한테 그래도 조금은 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팔려고 해가지고 계약금을 네. 조금 오빠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그 오빠를 고소한 거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절대로 미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가 현명해야 되겠다. 네, 부모가 현명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미리 네 거다.
뭐 이거 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정말 나중에 줄지언정 그거는 그래. 가슴 속에 이제 두고 갖고 살아야 있어. 된다. 유언장 집행을 평생 밖에서 이제 아버님이 낳아온 자녀 때문에 엄청 평생 고생하신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자녀한테 재산을 자기가 낳은 자녀랑 똑같이 상속을 해주고 돌아가신 유언장을 한번 집행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자녀가 뭐 정말 펑펑 울면서 평생 못한 불효를 반성하면서 그 자녀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 다른 자녀들하고 화해하고 그 이후에 굉장히 잘 지내는 유언장 집행을 한번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삶을 상속하고 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맞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무엇보다도 사실 이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집중적으로 책을 읽고 공부 한 번 안 하고 상속할 거예요. 그죠? 네. 공부 한 번 안 하고 죽음을 맞이하듯 공부 한 번 안 하고 인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정말 흐지부지하게 처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상속이라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의 상속에 대해서 우리 집에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여러분 미리 한번 접해보시고 준비 철저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